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을 총괄할 선거대책위원회에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항안전대책에 무안공항 재운항 시기가 명확히 나오지 않아 여행업계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인 소년이 온다의 배경이자 5.18 사적지인 옛 광주 적십자병원이 11년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목포에서 혼혈 유소년 축구 선수가 15세 이하 대표팀에 합류하면서 차세대 에이스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행업계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무안국제공항이 언제 다시 운항할지 알 수 없는 데다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유치도 막혀 있기 때문인데요. 국토교통부가 어제 발표한 공항안전대책에도 무안공항 재운항 시기가 명확히 나오지 않아 여행업계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과 관련해서는 오는 8월까지 참사 당시 피해를 키운 둔덕을 없애고 방위각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교체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무안공항 재개항 시기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설 개선을 마치고 안전성 검토까지 끝나야 재운항이 가능하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착륙 시 활주로 남북 방향만 사용한다면 10월 말쯤 개방이 가능하고 북남까지 양방향을 쓰려면 12월 말 이후 개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안공항 폐쇄 기간이 수차례 연장된 터라 연말 재운항을 믿고 전세기를 유치하기엔 위약금 등 여행업계의 부담이 큽니다. 광주공항 국제선 유치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한두 달 전에도 10월 말에 뜬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말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움직인다든가 어떤 국토부가 발표를 해준다든가 준비를 하라든가 저희는 꼭 국제선이 광주공항에서 좀 취항해 주셨으면. 그나마 이번 국토부 발표로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는 가능해졌습니다. 광주공항에 이제 국제선 임시 취항을 몇 달 정도 어느 기간 동안 어느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는지가 이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좀 국토부하고 얘기를 할 생각인데. 광주공항에 국제선 탑승 구역을 만들고 출입국 시설 등을 신속히 들여오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합니다. 광주시는 국토부가 국제급 행사 등 목적이 아니면 국제선의 임시 유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계속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당시 대출을 받아 버티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된 지역 여행업계. 이들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오늘은 봄비가 지나면서 날이 종일 흐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곳곳에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는 건조한 상태인데요. 오전 중에 비가 시작되면서 대기의 건조함이 점차 달래지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 10에서 40mm가량이고요. 전남 해안과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고 50mm의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고요. 쌀아구박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비구름대가 점차 다가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일 날이 흐리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내내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습니다. 다만 한낮 기온은 20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무려 8도가량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을 총괄할 선거대책위원회에 광주 전남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보수 진보 진영 인사가 고루 발탁된 통합선대위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호남 민심을 전달할 지역 인사들에게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웁니다.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총괄할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념과 계파를 뛰어넘는 통합, 골목골목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청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내란 종식, 민중 회복, 6.3 대선 승리하자! 총괄선대위원장 7인에는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활약했던 광주 출신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발탁됐습니다. 팬데믹은 극복을 했지만 폭정과 내란으로 우리 일상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을 다시 되찾고 또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고 유능한 대통령과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전남 최다선 박지원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과 고문을 맡았습니다. 박 의원은 정청래 의원과 함께 이른바 골목골목 선대위 광주 전남 위원장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인 양부남 주철현 의원과 호남권 선거를 이끄는 역할입니다. 후보께서는 경청버스를 타고 전국을 누비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지방의원과 당원 모두는 경청 루트를 빼곡히 채우고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를 일컫는 이른바 K-이니셔티브 정책위원장은 광주 유일의 재선 의원인 민영배가 상임 총괄선대위원장 수행실장 겸 원내대책본부 부본부장직은 정진욱 의원이 수행합니다. 총괄선대 부본부장 신정훈, 먹산이즘 보육위원장 전진숙을 비롯해 광주 전남 국회의원 18명 전원도 민주당 용광로 선대위에서 뜁니다. 지역 원외 인사로는 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정진욱 의원의 배우자인 임선숙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 배우자실장으로 선임됐습니다. 호남 민심 전달 창구 역할을 할 지역 인사들이 대거 선대위에 참여하면서 지역의 현안 사업도 탄력이 기대됩니다. 세계의 AI 인재들이 몰려하는 첨단 산업 강국, 방방곡곡이 고루 발전하는 균형 발전 국가. 이런 나라, 진짜 대한민국 우리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6.3 조기 대선은 5월 10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선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1980년 5.18 당시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이 이어졌던 곳이죠.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배경이기도 한 옛 광주 적십자병원이 폐쇄된 지 11년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0년 5월 당시 부상당한 시민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했던 옛 광주 적십자병원. 피가 부족하다는 소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헌혈을 하러 병원에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광주 시민들의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역사적 공간이 5.18 45주년을 맞아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당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박미애 씨는 아직도 5.18 때 모습을 생생히 떠올렸습니다. 환자들이 그냥 순간 밀려왔어요. 여기 응급실 근무자들로는 충당이 안 되니까 이제 각 병동에서 다 내려와서 함께 적극적으로 도왔죠. 이번에 개방되는 공간은 1층에 있는 응급실과 일부 진료 공간, 그리고 바깥에 있는 영안실과 뒷마당 등입니다. 건물 구조가 거의 변하지 않은 만큼 5.18 당시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5.18 당시에는 3층에서 헌혈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지금은 안전상의 이유로 1층만 개방됐지만 헌혈 당시의 모습들을 이처럼 사진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로 5.18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높아진 만큼 광주시는 이곳을 역사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이 공간이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어떤 역사적인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기를. 옛 광주 적십자병원 개방 행사는 오는 3일부터 한 달간 진행됩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어제 오후 1시쯤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4.5톤 트럭이 인도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하교 직후 사고가 발생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트럭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곡성군 죽곡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4대와 소방차량 10대 등을 투입해 산불을 진화했고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한때 인기 관광지였던 신안 흑산도와 홍도가 관광객 급감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관광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신안군은 100억 원을 쏟아붓고 있는 K관광섬 사업으로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깎아지른 절벽과 푸른 바다, 고요한 풍경이 어우러진 섬. 신안의 홍도와 흑산도는 한때 서남의 대표 관광지로 손꼽혔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관광객 수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008년 43만 명이 넘었던 방문객은 2018년에는 25만 명으로 줄었고 코로나 시기에는 10만 명 아래로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역시 15만 9천 명에 그치며 예전 같은 활기는 사라졌다는 지적입니다. 관광의 흐름이 단순히 보는 여행에서 머무르고 체험하는 여행으로 바뀌었지만 이에 맞춘 변화는 부족했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지금 모든 여건도 안 돼. 일단 손님이 없다 보니까 힘든 것이고 이 모텔업도 모든 게 시설이 노화돼가지고 신안군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4년간 100억 원을 투입해 K관광섬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흑산도는 생태와 역사 관광을 주제로 자산어보 캠프를 조성하고 예술가와 여행객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국내에서 가장 많은 철새가 찾는 특성을 살려 탐조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섬 고유의 먹거리와 이야기 콘텐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섬을 둘러볼 수 있는 전기버스와 유람선, 수상택시 도입도 추진 중입니다.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금 문화관광부하고 우리 신안군하고 지금 추진 중인 K관광섬 육성 사업에 접목을 해서 정말 전국에 알려질 수 있는 성관광지로 우리가 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가지고 하지만 사업 3년 차에 접어든 지금까지 관광객 회복에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홍도와 가고도 등 인근 섬과 연계한 관광 코스 개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콘텐츠의 다양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다시 관광객의 발길을 돌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절경을 따라 걷고 오래된 이야기를 듣고 섬의 시간을 천천히 체험하는 여행. 흑산도와 홍도가 다시 찾고 싶은 섬으로 기억될 수 있을지 그 변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양만권 3개시가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선언했습니다. 지역 산업의 침체 위기 속에 힘을 모으기로 한 건데요. 이번 선언을 계기로 앞으로 경제동맹과 특별자치단체 등 더 진전된 내용으로 광양만권의 미래 경쟁력을 확장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시, 광양만권 3개시 시장들이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와 국제적 경기 침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공동 대응을 위해 손을 맞잡기로 한 겁니다. 여수 석유화학과 순천 광양의 철강 2차 전지산업 등 최근 주력 산업의 위기가 3개시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데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이 경제 위기라는 이 하나의 이슈를 우리가 조금 더 부각시켜서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내고 대정부 또 대경제기를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마련된 겁니다. 광양만권 3개시는 이번 공동선언을 시작점으로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정과 순천과 광양 철강 2차 전지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지정 등에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 규제 개선, 투자 친화적 산업 환경 조성, 광역 교통망 확충, 의료 인프라 확충 등에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새 도시의 우호적 협력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시작점이 돼서 함께 지역 소멸에 대응하며 지방분권 시대를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이번 3시 자치단체장들의 공동선언이 새로운 동력이 돼 경제 공동체이기도 한 광양망권이 향후 경제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고 특별자치단체로 자생력을 키워내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행정이 바로 통합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경제에 대응하는 특별자치단체를 목표로 해서 가면서 이거를 이번 양 진영이 대선 공약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정부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맞잡은 손이 앞으로 광양망권 지역 전체에 어느 정도의 상승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며 각종 스포츠 종목에서 다문화 혼혈 선수들이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목포에서는 혼혈 유소년 축구 선수가 15세 이하 대표팀에 합류하면서 차세대 에이스로 성장 가능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다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의 유소년 클럽과 이리동 FC의 맞대결. 상대 공격수의 돌파를 끝까지 따라붙어 차단합니다. 이어지는 상대의 패스도 헤딩으로 가볍게 끊어냅니다. 경기 내내 맹활약을 보여준 이 선수. 15세 이하 국가대표팀에 발탁된 목포FC의 로페스 토마스 선수입니다. 로페스 토마스 선수는 176cm의 큰 키, 그리고 혼혈 선수 특유의 신체적 장점과 지능적인 플레이가 강점입니다. 일단 또래에 비해 조금 지능적인 플레이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래가 좀 더 보이는 것 같고 네, 운동 능력이 일단 어떤 아시아 한국계 이런 인보다 훨씬 좀 더 뛰어날 거라고. 지난 15세 이하 남자 대표팀 1차 국내 훈련 명단에 포함된 선수는 모두 26명. 프로구단 산하 유소년 팀의 선수가 20명으로 대부분입니다. 일반 중학교와 클럽에서 운동을 하는 선수는 단 6명뿐. 축구 불모지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은 겁니다. 기분도 좋았는데 떨렸어요. 제가 가서 잘할 수 있을지. 축구를 시작한 지 이제 5년. 남들보다 늦은 시작에 완성되지 않은 신체와 기본기지만 빠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프로팀도 없는 지역에서 국가대표에 승선한 소녀는 이제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꼭 프로 축구 선수로 성공한 다음에 국가대표가 되어서 저희 팀을 빛내고 싶습니다. 대회마다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 이제는 프로팀 산하 유소년 팀에서 스카우트가 들어온 상황. 로페스 토마스 선수가 차세대 에이스로 성장할 수 있을지 그 미래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여수의 대표적인 신도심 지역인 웅천지구는 당초 계획 인구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몰리면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 단체와 시의회, 교육지원청이 나섰는데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수시의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현재 여수 웅천지구에는 초등학교가 셋, 중학교는 하나뿐입니다. 게다가 당초 계획 인구보다 많은 인구 탓에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미 택지 개발 단계부터 예울 초등학교 뒤에 고등학교, 앞에는 중학교 부지가 정해졌지만 여전히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어 학교 신설은 어려운 현실에서 학교 간 학생 수 불균형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됐습니다. 인구가 가밀돼서 불편한 점이 우리 아이들의 원거리 통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학교를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당장 학생 수가 줄고 있는 다른 지역의 중학교를 웅천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인데 문제는 100억 원에 이르는 신설 중학교 부지의 땅값입니다. 학교 한 곳을 개교하는데 땅값을 빼고도 400억 원이 필요하다 보니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여수시도 정해진 금액에 매각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막막하기만 합니다. 답답한 학부모들과 시의회가 나섰지만 쉽사리 접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고 일단 여수시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한다는 데는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이 TF는 어떤 방식이든 최대한 빨리 웅천의 새로운 중학교를 개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찾아내야 합니다.
웅천시군의 중학교 이설에 대한 부분들은 공감대가 양 기관이 공감대를 형성을 했는데 의견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실 부지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은 우리 세대가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학생들의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른들의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 북구의회가 직원에게 폭언을 한 김영수 의원에 대해 낮은 수위에 해당하는 공개 경고 징계를 결정하자 공무원 노조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광주 북구의회는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수 의원에 대해 공개 경고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 북구지부는 의회가 동료 의원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광주 경영자 총협회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반드시 대선 공약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경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담당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맞춤형 금융 지원과 디지털 역량 강화, 과도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의 대책을 정치권에 주문했습니다. 제주에서도 교도관을 사칭해 자영업자들에게 수천만 원을 뜯어낸 신종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바로 신고했지만 계좌 지급 정지 같은 기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장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교도소에 납품을 시켜주겠다는 교도관 사칭에 속아 3,200만 원을 입금한 축산업체 대표. 돈을 보낸 뒤 1시간여 만에 사기임을 깨닫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며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이틀이 지난 23일 오후까지도 사기범의 계좌는 지급 정지되지 않았습니다. 지급 정지는 그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은행에 선생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경찰서에서 공문을 보내야 지급 정지 된다고. 예예, 공문은 보내드릴게요.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 지금까지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 아직 안 했는데.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경우 즉시 계좌 거래를 막을 수 있지만 이번처럼 물품 거래와 관련된 사기는 보이스피싱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수사팀 배정부터 금융기관에 발송하는 공문 작성과 같은 후속 조치에 시간이 걸린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물품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신고자 말만 듣고 바로 계좌를 정지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시간차가 있었을 뿐이지 조사 후 지급 정지 요청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이나 물품 사기 모두 사기범이 몇 시간 안에 돈을 찾아가 피해를 막을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 법적으로 경찰이나 은행원에게 신고할 수 있는 의무도 주고 또 그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도 주면 상당히 예방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는 한 보이스피싱의 범위를 확대해 신종 악성 사기범들의 계좌도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들은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MBC 뉴스 장우리입니다. 고령화와 지역소멸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농촌에서는 갈수록 일손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농기계가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항문화방송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항기 한 대가 논바닥 위를 달립니다. 이항기가 지나간 자리엔 한 줄 한 줄 일정한 간격으로 모가 심어집니다. 그런데 주행 중인 이항기의 운전석이 텅 비어 있습니다. 작업자의 조작 없이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이항기이기 때문입니다. GPS를 기반으로 스스로 방향 전환이 가능하고 모를 심는 깊이와 간격도 자동 조절됩니다. 사람 손이 구석구석 가지 않아도 기계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커버해줘서 일이 훨씬 효율적이고 좋아요. 모내기를 끝낸 논 위로는 자율비행 드론이 약재를 살포합니다. 모내기부터 약재 방제까지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농기계로 농업의 효율성을 높인 겁니다. 농업인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 찾기는 정말 힘들어요. 70대, 80대가 지금 아직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도움은 많이 됩니다. 포항시는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 농기계의 보급을 점차 늘릴 계획입니다. 기계들이 발전함에 따라 가격 또한 굉장히 높아지는 실정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포항시가 전망하는 올해 쌀 생산량은 3만 7천 톤. 농업인들은 스마트 농기계 보급과 더불어 농업 시스템 변화에 맞는 정부의 농업 정책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오늘 봄비가 지나면서 날이 종일 흐리겠습니다. 현재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 남해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전 중에 봄비가 지나면서 대기의 건조함이 차츰 달래지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 10에서 40mm가량이고요. 전남 해안과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10에서 50mm가량입니다. 오늘 비와 함께 돌풍 그리고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고요. 곳에 따라서는 쌀아구박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름 많이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내내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에 그치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8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큰 차이 없겠습니다. 강진의 현재 기온 16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20도에 그치겠고요. 순천의 낮 기온도 2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를 중심으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또 한 차례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